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용접에 대해서 하고 있죠. 오늘은 용접 설계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인데, 일단 우리가 용접 배운 거 처음부터 한번 리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설계 실습, 설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용접 방법은 피복 아크 용접이 있고 가스메탈 아크 용접이 있다 그랬죠.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용접의 종류. 용접의 종류는 대표적인 게 그루브 용접이랑 필렛 용접, 그 두 가지를 대부분 이 형태로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루브 용접은 이렇게 못따기를 한 다음에 용접 앱을 채워 넣는 거고, 필렛 용접은 못따기 없이 그냥 그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용접하는 거죠. 그 외에 슬러 용접, 플러그 용접이 있다. 용접의 이음 종류, 뭐 이런 건 맞댐 이음이라고 그러고, 이건 겹침 이음, T 이음, 이 정도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용접 치수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용접의 강도 계산할 때는 목두께를 가지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루브 용접 이렇게 했는데 두꺼운 판, 얇은 판 하면은 이 얇은 판 두께에 해당되는 거 용접을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목두께가 되는 거고, 양쪽이 같다? 그러면은 동일한 거 판두께가 되겠죠, 목두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부분 용접, 전체적으로 용접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용접했죠. 그럴 경우에 이 각도가 개선을 친다고 하는데, 요 개선 친 요 각도가 45도보다는 커야 돼요. 그런데 60도보다는 작을 경우에는 끝까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D에서 3mm 뺀 게 용접의 못두께가 된다. 그 다음에 큰 경우에는 끝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D 요 자체가 목두께가 된다. 필렛 용접은 A, 그러면 요거는 용접 치수가 되겠고, 이거의 목두께는 여기서부터 최단 거리로 여기서 파이가 되니까 요게 되는데, 길이는 요거 길이의 0.707배다. 그래서 목두께 요게 저항하는 거야. 요 길이가 올라온 거는 이거는 불규칙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직선으로 보고 여기까지 거리만 하죠. 길이가 다르게 이렇게 용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한다면은 목두께 이렇게 계산한다. 그런 거 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용접 그 강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용접부의 공칭 강도, 그거는 응력으로 표시된 그 용접 허용 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AW는 용접 면적이 되겠죠. 유효 면적이 되겠어요. 그러면 FW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는 용접의 형태에 따라서 완전 용입 그루브 용접일 경우에 인장이나 압축이면 FI고, 전단인 경우는 0.6 FI. 항상 전단은 인장 강도의 60%가 되죠. 이게 강제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 용입일 경우에는, 압축일 경우에는 FI인데 인장일 경우에는 이게 편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0.6 FI 쓴다 그랬죠. 전단일 경우는 0.6이고, 필릿 용접은 힘의 방향과 관계없이 모두 전단으로 보고 0.6 FI다. 플러그 슬랍 용접은 힘이 용접면에 평행하죠. 그래서 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0.6 FI가 된다. 그런 거 우리가 공부했어.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예제를 이렇게 풀었죠. 지난 시간에 필릿 용접에 대해서 예제를 풀고, 필릿은 모살 용접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는 그루브 용접, 부분용의 그루브 용접에 대해서 또 예제를 이렇게 지난 시간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계 플로우 차트를 일단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플로우 차트는 처음에 항상 설계를 시작하겠죠. 시작한 다음에 하중을 산정해요. 그 하중은 뭐야? 극한 하중이죠. 우리가 지금 LRFD 설계를 하고 있어요. Load Resistance Factor Design, LRFD 설계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한계 상태 설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중을 일단 구하죠. 하중은 극한 하중이다. 극한 하중은 이번 학기에 계속 한 게 뭐예요? 사용 하중에다 뭘 곱해? 개수를 곱해. 개수. 무슨 개수? 하중 개수. 그렇습니까? 하중 개수를 곱하면은 극한 하중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물 설계, 뭐 플레이트 거더나 합성보나 볼트나 그런 거 설계할 때 우리가 극한 하중을 가지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하중에다가
하중 개수 곱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용접의 종류를 선정을 합니다. 용접을 그루브 용접을 할 거냐, 필릿 용접을 할 거냐, 그루브 용접, 우리말로 홈 용입 용접, 필릿 용접은 모살 용접. 어떤 걸 할 거냐, 그걸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선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용접의 치수를 가정해야 되겠죠. 용접의 치수를 가정하면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용접 목두께를 산정할 수 있겠죠. 용접 목두께, 조금 전에 리뷰할 때 목두께 산정하는 거 얘기가 됐었죠. 용접 목두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접부의 설계 강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리뷰할 때 이 식 나왔죠. IRM. 용접부의 설계 강도를 계산하면은 우리가 극한 하중 PU가 있고 용접부의 설계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B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려 그러면은 PU 나누기 파이 RN이 뭐보다 작아야 돼? 1.0보다 작아야 되겠죠. 1.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야? 강도가 극한 하중보다 더 크다.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그렇죠? 안전한 걸 만족해. 그런데 이 값이 예를 들어서 0.3이다. 그러면 안전합니까? 네, 안전하죠. 안전한데 너무 안전한 거야. 너무 안전하면은 마냥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비경제적이 됩니다. 용접을 쓸데없이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 바람직한 엔지니어는 구조물을 안전하게 설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설계해야 되거든. 그래서 경제적으로 설계하는 거 만족하기 위해서 이걸 준 거야. 안전하되 강도가 더 크긴 커야 되겠다. 그러나 그 B가 0.9보다 작으면 너무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플레이트 거다나 합성보나 볼트나 다 이런 기준으로 했죠. 이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0.9라는 거는 어디에 있냐 이게 여러분들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고 내가 엔지니어링에서 한 11년 근무했었는데 그런 엔지니어링 경험을 살려서 0.9 이상이면은 굉장히 잘된 설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게 끝나면은 그래서 이게 만약 만족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굿이다 그러면 올라가서 용접 치수를 다시 가정해야 되겠죠. 만약 이거 계산해 봤더니 이 값이 1.2다 그러면 용접 치수를 다시 가정해야 되는데 용접 치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가정해야 돼요? 적게 가정해야 돼요? 그렇죠? 더 크게 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이 RN이 커질 거 아니야. 그렇죠? 만약에 계산해 봤더니 이 값이 0.7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거야? 안전하긴 한데 너무 비경제적이다. 그러면은 노굿이야. 그럼 다시 올라가서 용접 치수로 가정해야 되는데 용접 치수를 이제는 어떻게 가정해야 될까요? 조금 작게 가정해야 되겠죠. 약간 작게. 그래서 계산한 값이 0.9보다 커지게 1보다 작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만족하면 OK가 되고 도면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설계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계 실습 풀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 조건을 먼저 보겠어요. 자, P가 인장력이 작용하고 있죠. 요 바는 플레이트, PL이라고 하는 거는 플레이트란 얘기야. 14면은 두께가 14다. 폭은 400이다. 이런 거 가set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플레이트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보가 있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용접으로 얘를 이렇게 붙일 수 있거든. 그렇죠? 이렇게 플레이트를 용접한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이런 구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나오는 형태죠. 그 다음에 연결판의 강종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연결판 SM400이고 폭은 400mm, 두께는 14mm다. 그 다음에 하중 조건은 고정 하중이 200kN, 하중이 400kN. 자, 여러분들 이게 사용 하중이에요, 극한 하중이에요? 이 하중 표시된 게 사용 하중입니다. 극한 하중 아니죠. 왜냐? 개수를 아직 안 곱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설계 조건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서 극한 하중을 산정한다. 그러면 PD 고정하중, 데드로드 혹은 고정하중, D는 그런 뜻이죠. 거기에 1.2 하중 계수 곱하고 PL 라이블 로드 하라중, 하라중에 1.6 이게 곱하죠. 곱하면은 880kN 극한 하중을 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용접 접합부의 설계 강도를 산정을 해야 되겠어요. 용접 종류를 결정했어요. 필릿 용접을 결정했어. 우리말로 모살 용접.
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치수를 가정했는데 용접 치수를 12mm라고 가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단면을 이렇게 보면은 판이 이렇게 있고 이 바를 이렇게 연결했다. 이렇게 했어. 용접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요 치수 요게 12란 얘기야. 요게 얼마야? 12란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에 이렇게 용접했을 때. 이게 12mm입니다. 그러면은 목 두께는 0.7A다. 자, 이걸 확대해 보면은 얘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12mm입니다. 그럼 목 두께는 뭐야? 최단 거리가 이렇게 해서 파단이 날 거 아니야? 최단 거리로 파단 나겠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 0.707에 이거 곱하는 거죠. 707인데 07은 빼고 작은 값이니까 0.7A 계산하면 8.4mm 나왔어요. 수직과 수평 치수가 동일하다. 이 치수랑 동일하다 이거죠. 다 동일한 거 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접 길이를 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용접 길이는 일단 가정을 했어. 450mm로 가정을 했습니다. 유효 길이는 450에서 양 끝단에서 용접 치수만큼 빼주죠. 2A 양 끝단 두 개니까 2A를 뺍니다. 그러면은 2의 용접치수 12, 426. 왜냐면 양 끝단은 제대로 그 용접을 딱 직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다 그랬죠? 426이 나왔어요. 유효 면적은 목 두께에다가 유효 길이 곱하면 유효 면적이 나와. 근데 2야. 왜 2입니까? 위아래 두 개 있으니까. 보면은 여기 두 개 있으니까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미리로 7157 미리 제곱이 나왔어요. 유효 면적 나왔어. 면적 나왔으니까 응력 강도를 곱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RN은 FWAW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받을 수 있는 응력이 되겠습니다. 응력은 얼마만큼 받아? 이게 무슨 용접? 필릴 용접. 필릴 용접에 받을 수 있는 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항복 응력의 몇 배? 0.6배. 그렇죠? 왜냐? 전단 거동을 하는 걸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0.6배. 그래서 0.6에 FI 하면은 141이 됩니다. AW는 여기서 계산한 거 곱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009kN이 나옵니다. 1009kN이 나와. 얘는 공칭 강도죠. 그럼 설계 강도는 8을 곱해야 돼. 저항계수가 용접일 경우에 0.9야. 908kN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B를 계산해야 되겠죠? 극한하중이 분자로 가고 강도가 분모로 내려오죠. 그러면은 계산하면 0.969야. 그래서 요 값이 0.9와 1 사이에 잘 들어갔네. 그래서 OK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하다가 이 값이 다르면은 다시 올라가서 용접 치수를 가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0.8이라든지 뭐 1.3이라든지 그러면 no good 하고 재가정해서 올라가서 밑으로 또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면 작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시가 뭐라 그랬죠? 얘 필릿 용접한다는 표시야. 모살 용접한다는 표시고 그 앞에 있는 게 뭐야? 목 두께입니까? 용접 치수입니까? 용접 치수죠. 450은 용접 길이입니다. 이 표시는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막 2mm를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아래쪽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야. 알겠죠? 어떨 때는 위에다 표시할 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반대 방향에 용접한다는 뜻이야. 그 방향으로 화살표 표시하면 좋은데 공간이라든지 표시가 좀 적절치 않을 때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화살표 표시의 반대 방향에다 용접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래다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에는 용접 치수, 뒤에는 용접 길이다. 그걸 알면 되겠어. 여러분들 이제 강구조 도면 보면은 이런 용접 표시 이런 게 나옵니다.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는 읽을 수 있겠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섹션을 잘라서 그려봤어. 이렇게 나오겠죠. 잘라서 옆으로 보면은 요 판이 요거고, 요 판이 요거고, 필렛 용접한 게 이렇게 돼요. 12mm, 12mm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는데, 요 단면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것이지, 사실은 이런 도면은 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표시하는 것으로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면은 그리지 않습니다. 일반 강구조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까봐 이렇게 참고용으로 그려놓은 거다.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목차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회사에 갔을 때 상사가 부장이나 과장이 요거 좀 조사해서 한번 보고해 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차를 잘 정해야 돼요. 목차를 잘 정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구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어로 보면 well organized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 이 목차만 딱 보면은 그 논리가 이렇게 정연하게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목차를 보면 이게 이런 흐름으로 이게 써졌구나. 그게 머리에 싹 들어와야 되지. 어떤 간단한 보고서, 뭐 요약 정리 하는데 그런 목차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가면은 사실 그런 걸 잘해야 되거든. 문서 작성,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 유치원생들도 뭐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림이라 그럽니다. 근데 미술을 전공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도 그림이죠. 그러나 두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의 가치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문서를 이렇게 작성한다. 그럼 뭐 고등학생 작성하는 것도 문서고 잘 됐건 잘못됐건 학부 졸업해서 만든 것도 그것도 문서고 대학원 졸업해서 만든 것도 문서고 다 문서입니다. 그러나 그 문서 작성한 것만 딱 보면은 이 친구 앞으로 잘하겠구나 일 잘하겠구나 이 친구는 좀 안 되겠네 머리가 산만하네 두서가 없네 논리가 없네 그런 거 문서 한 장만 작성한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엔지니어링 회사에 있었을 때 직원들한테 뭐 시키지 않아? 이거 정리해갖고 와봐 그러면 딱 시켜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그 문서만 보면은 흐름을 쫙 알 수 있는 거야. 아주 논리적으로 돼 있어. 어떤 친구들은 뭘 얘기하는지 아주 산만해요. 그렇습니다. 머리가 좀 로지컬한 사람들이 있고요. 선천적으로 좀 그런 또 교육을 통해서 로지컬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얘가 끝나가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설계 보고서 목차하다 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설계 보고서 목차는 설계 조건, 그래서 연결판 재원, 하중 조건, 그 다음에 이 극한 하중 산정, 3. 용접 접합별 설계 강도 산정, 용접 종류 결정, 시수 가정, 용접 길이 산정, 유효 면적 산정, 용접 후 설계 강도 산정, 도면 작성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